지금부터 통합사회 B 교과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B부터 교과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 A를 할 것입니다. 지은도는 교과서 범위랑 프린트 범위 안내한 거에 그 다음에 사회 B에서 프린트에 제외되는 부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잘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프린트에 나오는 모든 범위는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세계화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에는 세계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지역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 지역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교과서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계화와 지역화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세계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역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화랑 지역화랑 우리가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 완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세계화와 지역화는 의미가 다르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은 그 지역화와 세계화의 관련성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서 자료 2번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난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계 도시 형성에 따른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세계 도시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세계 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 등장에 따른 변화도 읽어보면서 다국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간적 분업, 이와 연결해서 공간적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날개 부분도 한 번씩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료를 볼게요. 뉴욕을 통해 살펴보는 세계 도시의 특징을 봅시다. 자, 특히 여기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세계 도시고 빨간색 점은 세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의 역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그 중에서 뉴욕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다국적 기업의 공간 분업. 자, 다국적 기업은 본사, 기술, 연구소, 생산 공장이 그 나라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각각 이유에 맞게 다르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H사 기업은 본사는 서울에 있어요. 왜냐면은 본국의 대도시, 서울은 본국의 대도시고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기술연구소는 일본의 요코하마 엔타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느냐? 핵심 기술 및 디자인 개발, 현지 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조직 생산 공장은 청주나 충진에 있어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싼 인력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생산 시절 이전에 따른 변화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디에 써져 있어요? 맞아요. 프린트에 써져 있습니다. 자, 프린트에 써져 있고 이거는 온라인 영상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영상 또는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 세계화의 시대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자, 대표적으로 문화 해결화가 있는데 이런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화 해결화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밑줄을 치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세계화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교과서에서 찾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빈부격차 심화를 봅시다. 세계화에 따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국가 안에서,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가 왜 심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세계화와 빈부격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프린트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247페이지에 자료 3번부터 우리 그냥 같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다국적 기업 생산 시설이 이전을 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왜 옮겼을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프린트를 통해서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베트남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 시설이 옮겨져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47페이지 우리가 교과서로도 봤으니까 프린트를 통해서도 당연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세계화와 빈부격차를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독일의 무역구조고 위에는 에티오피아의 무역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업 제품이랑 독일에서는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농산물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제품을 주로 수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요 수출 품목 차이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농산물이나 공업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비싸요? 또 공업 제품이 더 비싸죠. 공산품이 더 비싸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TV, 자동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싸요. 농산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 제품이, 에티오피아는 농산물 등 1차 상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요. 이런 무역 구조의 차이는 두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낳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화에서 이런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자유무역이 심화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 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를 참고하여 국가가 국내 간 빈부격차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는지 심화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유를 제시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빈부격차 심해졌어요? 심화됐어요? 그쵸?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심화했어요? 빈부격차가 심화됐죠? 즉 커졌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당연히 프린트와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답은 프린트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의 빈부격차 해소하는 대안으로 공정무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토의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 답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 25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료 더하기 사례 1번이랑 사례 2에 적용해서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윤리가 뭔지 특수윤리가 뭔지 정리해 보시고 이 갈등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프린트와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세계화에 대한 내 생각은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 이 가나 관점을 지지하는 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가는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글이고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자면 세계화는 모든 국가의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경제적 세계화로 자본이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동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요. 그리고 신기술을 확산하여 이들의 지역 경제가 성장할 기회가 생긴대요. 또 무역이 좀 더 자유롭게 이전하면 경쟁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국내의 비효율적인 산업이 혁신되거나 신산업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처럼 자본, 상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 세계의 경쟁력이 균등해진대요. 실제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는 폐쇄적인 국가보다 더 큰 성장을 거뒀어요. 자, 실제로 타이나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경제의 문호를 개방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미얀마나 북한보다 더 급속한 성장을 이뤘대요. 자, 그러면은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읽어봅시다. 세계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래요. 세계화는 자유무역 옹호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금융이해 관계자, 다국적 기업이 촉진한 경제 정책 결과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경제 정책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세계관은 오히려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대요. 모든 국가의 개발 이익이 파급될 것이라는 가설은 실질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고 세계 전체에서 20% 상위 부국이 전 세계 자원의 85%를 사용하고 나머지 85% 하위 국가들이 15%의 자원만을 활용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더 부유해졌어요. 즉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지금 더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은 가속화되었대요. 예전에도 가난한 국가는 성장한 국가들보다 더 가난해진 국가가 많대요. 한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비교를 했을 때도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났지만 국가 안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세계화에 창출해낸 수익을 대부분 독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하위 10%의 가난한 사람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를 경험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 1번부터 봅시다. 가 관점 지지 사례, 나 관점 지지 사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이를 지지하는 글을 써보세요. 자, 그럼 가 관점을 지지하는 글, 즉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글. 그 다음에 이거는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글 써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거 어디에 있어요? 프린트에 있으니까 당연히 프린트 읽으면서 정리해야 되겠죠. 나는 어때요? 나도 역시 프린트에 있으니까 교과서 이 지금뿐만 아니라 프린트를 통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봐야 된다.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볼게요. 자, 국제 갈등과 협력. 국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국제 갈등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 갈등은 어느 한 국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갈등 당사자끼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구촌 전체의 문제고 두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대요. 또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법 나와 있죠.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남북조약도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번. 자, 지금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들 간에. 그래서 읽어보자면 벨기에 언어 갈등 읽어볼게요. 벨기에 유럽에 있는 국가죠.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 지역이 있고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 지역이 서로 대립해서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있대요. 자, 여기에는 유고슬라비아 지역 분쟁이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이 나부분에는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스피해. 다는 여기 보면은 뭐 호수, 커다란 호수 같은 거 있죠. 여기 카스피해라는 곳인데 카스피해 주변에 뭐가 있느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려고 영유권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 다음에 카슈미르 분쟁은 여기 보면은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국경 사이에 있죠. 이 카슈미르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인 이슬람 교도인 카스미르 지역이 파키스탄이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편입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와 힌두교 사이에 갈등, 그다음 이렇게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인과 인도인 이렇게 민족 간의 갈등도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분쟁과 국제사회 협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154페이지를 볼게요.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을 볼 건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활동하는 존재들은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강대국 원수, 국제연합, 사무총장처럼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개인, 개별 국가 내의 지방정부 등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하기 254페이지, 255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표가 있죠. 이 표 정답 어디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가에서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미국, 이탈리아, 독일처럼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국제사회 행위 주체이고 이거는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지미 카터라는 미국 전 대통령이고 유형은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는 세계보건기구로 이거는 국제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라의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세계보건기구 WHO고 이거는 국제기구다. 그 다음에 마에서 국제행위의 주체는 국제엠네스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비정부기구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에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굿네이버스고 이것도 역시 비정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국제 평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을 볼게요. 자, 여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 평화가 뭐냐?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 측면의 폭력까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빈곤도 없어야 되고 기아 없어야 되고 정치적 억압, 종교와 사상의 차별,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프린트에는 있는 거 뭐 환경이라든지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적극적인 평화, 자, 빈곤이 기아, 빈곤, 정치적 억압, 종교 차별, 사상 차별, 환경 파괴가 없는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교과서를 통해서도 정리를 했지만 프린트를 통해서도 역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에 넘어가서 그들의 증언으로 보는 평화의 중요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읽어보고 노벨 평화상으로 보는 국제 평화. 자, 이것도 프린트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슈바이처는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슈바이처라는 개인이고 유형은 영향력 있는 개인이다. 자, 이런 거 정리된 표가 프린트에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랑 잠깐만. 이 위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랑 해봤으니까 아래 부분도 프린트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사회 A 프린트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수 목 동안 수업이 하나 들은 반은 사회 A도 들어야 되지만 모두 들어야 돼요. 사회 A, B 둘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선적으로 사회 B가 먼저 올라갈 예정이지만 사회 A 올라가면은 각 반 회장들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